안녕하십니까. 푸릇 보는 즐거움에 빠져 사는 남자 야매 느바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느바는 정규 시즌도 정말 재밌지만 풀업의 그 박진감은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서 가까운 미래에는 풀업을 직관으로 관람합시다. 야매 엠비드로 제 영상에 특별 출연했던 조엘 엠비드는 2014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필리에 지명된 필라델피아의 대표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카메룬 출신의 느바 선수인 룩 은바 아무테 선수가 카메룬에서 농구 캠프를 열었는데 엠비드는 그때 룩 은바 아무테 선수의 눈에 띄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미국으로 넘어갈 당시 엠비드는 농구의 룰도 제대로 모를 정도였다고 하네요. 엠비드 이 재능충 엠비드의 NBA 입성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3순위로 필리에 지명되었지만 발 부상으로 인해 두 시즌을 통째로 날립니다. 1617 시즌 드디어 데뷔전을 치르고 출전 시간을 철저히 관리받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부상으로 인해 31경기 출장에 그쳤죠. 하지만 필리는 2017년 5년 1억 4,800만 달러라는 맥시멈 계약으로 엠비드를 향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엠비드가 부상으로 먹튀하지 못하게 여러 계약 조건들을 걸었지만 제대로 뛰지도 못한 선수에게 맥시멈 계약은 대단하죠. 엠비드는 돈값 하려는 듯 1718 시즌부터 본격적인 임팩트를 남깁니다. 63경기에 나와 평균 22.9점과 11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합니다. 이번 시즌엔 64경기에 출전해 평균 27.5점, 13.6 리바운드, 3.7 어시스트, 1.9 블락을 기록합니다. 부상만 없다면 리그 정상급 센터임을 스스로 증명했죠. 엠비드는 빅맨치고 빠른 발놀림과 순발력을 지녀서 수비 코트에서도 막강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또 투지가 대단해서 끝까지 루즈볼을 쫓아가거나 상대 공격수를 쫓아가서 체이스다운 블락을 선사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합니다. 그리고는 지그시 넘어진 선수를 쳐다보며 매력 어필을 하죠. 내 블락 어땠어? 공격 코트에서는 페이스업, 포스트업 가리지 않고 막강한 공격력을 뽐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롱다리 뽐내는 유로스텝까지 선보이죠. 그리고 최근 80%까지 끌어올린 자유투 성공률과 커리어 평균 31.5%의 3점 성공률은 그를 막는 수비 입장에선 다소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다만 그는 볼 소유 시간이 긴 빅맨이라 게임이 풀리지 않을 때 보면 흐름을 끊어먹거나 무리한 아이솔레이션을 펼치다 턴오버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엠비드는 경기장 위에서건 SNS상에서건 항상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트래시 토크와 비아냥 거리기의 달인이죠. SNS에 상대를 도발하는 포스팅을 올린 후 본인은 더 이상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So cool! 농구 선수로서의 엠비드는 악동이지만 농구를 뺀 엠비드는 숫기 없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훈련이 없으면 집에 틀어박혀서 먹고 자고 게임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엄청난 투쟁심과 재능 그리고 농구에 대한 열정으로 느바를 빛내고 있는 엠비드. 그는 멋진 선수입니다. 라이트 빼빼 2016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필리에 입단한 벤 시몬스는 어린 시절부터 촉망받는 농구 선수로 자라왔으며 2018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한 선수입니다. NBA에 발을 디딘 지 2년차에 받은 신인상이었는데 1년을 부상으로 날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그래도 2년차인데 신인상이라면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설왕설래가 오갔던 기억이 나네요. 시몬스는 굉장히 독특한 유형의 선수입니다. 매우 큰 키에 뛰어난 운동신경을 지녔는데 포인트 가드 역할을 즐깁니다. 볼 운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공보단 빠른 트랜지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패싱 능력이 뛰어나므로 드라이브인 후 킥아웃 패스를 뿌리거나 그대로 올라가 덩크를 찍는 하이라이트 필름을 자주 연출합니다. 수비 코트에선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코트 전역을 커버합니다. 그의 커리어 평균 스탯은 평균 득점 16.4점, 어시스트 7.9, 리바운드 8.5, 스틸 1.6입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죠. 하지만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시몬스 침대의 가장 큰 놀라움은 그의 커리어 3점 슛 성공률이 0%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아직까지 단 한 번의 3점 슛도 넣은 적이 없습니다. NBA 2년차 됐으면 시간 없어서 그냥 주 던지다가 하나쯤 들어갈 법도 한데 총 17번 시도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가드와 포워드를 오가는 선수임을 감안해본다면 대단한 기록이죠. 이는 벤 시몬스의 가장 큰 단점이자 한계인데 3점 슛은 고사하고 점퍼도 없고 미들슛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평균 자유투 성공률은 58%, 암울하죠. 그의 약점은 플레이오프에서 치명적으로 드러나는데 지난 프로 2차전 보스턴과의 매치에서 꽁꽁 묶이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진 어떻게든 스탯을 찍어내고 있긴 하지만 NBA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하려면 분명 슛 장착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프 시즌이 되면 슛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슛 없이도 대단한 활약을 펼쳐주는 이 선수가 슛을 장착하면 어디까지 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그는 왼손잡이여서 슛을 던지기 시작한다면 더욱더 매력적인 스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미 버틀러는 인생이 한편의 영화와 같은 선수입니다. 느바에는 힘겨운 환경이지만 농구로 그것을 극복해낸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선수가 많은데요. 버틀러도 그들 중 한 명입니다. 버틀러는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하루살이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바꿔줄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입양된 이후 엄청난 노력으로 NBA 올스타 플레이어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드래프트 순위는 2011 1라운드 30순위였습니다. 그를 지명했던 시카고 불스는 처음 그를 탄탄한 체격에 운동 능력을 갖춘 수비 꿈나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슈팅 능력이 계속 좋아지더니 르브론을 상대로 한 수비 능력으로 강한 임팩트를 남기고 주전 자리를 꿰찹니다. 그는 곧 느바 기량 발전상을 수상하고 주전 갈아넣기 전술의 달인 탐 티보듀의 노예로 활약합니다. 시카고 불스에서 미네소타로 이적한 버틀러는 같이 노예로 활약하던 깁슨, 로즈와 미네소타에서 노예 재결합을 이룹니다. 이후 그는 팀의 미래인 카렌서니 타운스와 갈등을 겪게 되고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어수선한 오프시즌 연습 경기에서 3군 멤버와 팀을 이룬 뒤 미네소타의 1군을 이겨버린 에피소드를 만든 후 필라델피아로 둥지를 옮깁니다. 2018년 당시 4쿼터만 되면 게임을 망치던 필리는 버틀러에게 클러치 능력을 기대했고 버틀러는 빅샷을 연거푸 터뜨리며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격 코트에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현재 풀업에선 보란듯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죠. 대충 봐도 튼튼하게 생긴 버틀러는 티보드 감독의 노예 생활에서도 살아남은 막강한 체력과 뛰어난 수비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가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이유가 수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수비를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공격 코트에선 미드레인지 게임을 선호하는데 커리어 평균 3점 성공률이 34% 정도로 3점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클러치 상황에서의 버틀러는 코트 어디서든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죠.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 스토리와 농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심심찮게 들려오는 미담까지 직장 상사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버틀러지만 인간적으로는 배울 게 많은 선수라 생각됩니다. 2006 드래프트 1라운드 11순위로 올랜도 매직에 입단한 레딕은 리그를 대표하는 캐치앤슈터입니다. 탐슨 같은 슈터보단 카일 코보와 닮은 구석이 있겠네요. 레딕은 농구 실력만큼이나 외모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그 덕인지 안티가 가장 많은 대학농구 선수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대학농구에서 슈퍼스타로 인정받던 레딕은 NBA 무대에선 꽤나 고생을 합니다. 피지컬의 영향력이 막강한 농구라는 스포츠의 속성 때문이죠. 그럼에도 레딕이 지금까지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그의 슈팅 능력과 공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 덕분입니다. 커리어 평균 3점 성공률이 41.3%인 레딕은 15-16 시즌엔 421개의 3점을 던져 200개를 립에 꽂아 47.5%라는 성공률까지 기록합니다. 그는 코트 전역을 정말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선수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죠. 그의 경기를 보면 빠르게 3점 라인으로 돌아나와 캐치앤슛을 던지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리그 정상급 슈터들이 그렇듯 레딕도 삘 받으면 백투백투백 3점을 때려버리며 경기 흐름을 가지고 오죠. 특히 그는 몸이 흐르는 과정에서 던지는 3점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집어넣습니다. 외곽이 아쉬웠던 필리에겐 아주 좋은 퍼즐이었죠. 그리고 레딕은 느바 입성 후 한 차례도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팀을 잘 고르는 건지 그가 신통방통한 건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JJ 레딕은 팟캐스트도 운영한다는데 영어 듣기가 불가능한 저는 팬분들이 가끔 올려주는 번역글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스타들이 자주 출연해서 꽤 재밌더군요. 영어 좀 가지고 노시는 분들은 구독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2011 드래프트 1라운드 19순위로 느바에 입성한 토바이어스 해리스는 참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꾸준히 경기에 나와서 꾸준히 득점을 올려줍니다. 공격 코트에서는 다양한 루트의 공격 옵션을 지녔습니다. 특히 16-17 시즌 34.7%였던 3점 성공률을 17-18 시즌엔 41.1%까지 끌어올립니다. 그 후로 40%대를 유지하다가 올 시즌 필리로 이적하기 전 클리퍼스에서 43.4%의 3점 성공률을 보이며 클리퍼스의 에이스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클리퍼스와 필라델피아 간의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필리로 이적한 후 32.6%의 3점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투 성공률도 3%가량 떨어진 46.9%를 기록 중입니다. 풀업에선 3점이 36.2%까지 올랐지만 야투 성공률이 41.9%로 떨어졌습니다. 클리퍼스에서 보여준 만큼의 활약은 아니지만 레딕을 제외하면 3점 슈터가 없다시피 한 필리에겐 그나마 믿을만한 슈터라 할 수 있겠네요. 해리스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버틀러와 함께 FA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FA 시장에서 대형 계약을 따낼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필라델피아가 더 높은 성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벤치에서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해리스와 함께 클리퍼스에서 넘어온 스캇은 스트레치 포워드 자원으로 정규 시즌 40%대의 3점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풀업에선 부상의 여파인지 슛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최근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의 반등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휴스턴으로부터 꿀영입을 한 제임스 애니스 3세와 2010 드래프트 1라운드 7순위 출신의 그렉 멀로,
언드래프트 출신의 TJ 맥커넬,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목이 쉴 것 같아서 이만 줄여야겠네요. 너무 힘듭니다. 필라델피아도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이 많아서 팀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음 시즌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정말 재밌겠네요. 와우.